근데 진짜 이 프레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젠다를 꼭 저는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대통령 지금 180석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다 무력화되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이번에 일당까지 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장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친문이고 친미이고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총선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모두가 환기시켜야 돼요. 여기다 띠를 들고 쓰고 돌아다녀야 돼요. 진짜로. 이걸 이재명 대표도 계속 말을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 정신을 안 차리죠? 제발 대표에게 집중해서 공격하는 걸로만 자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 지금 뭐 해소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가 좀 돌아보고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못하고 더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반성을 좀 하라고요. 왜 그런 걸 안 해요? 맨날 왜 한 명만 자꾸 공격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오래된 악습이 미쳤나 봐요. 진짜 나는 다 미친 것 같아. 이 상황이. 제가 세부 말씀드리면서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역전의 용사들인데요. 우리가 한때 이 나라가 잘못 간다고 해서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열화와 같이 박수만 쳤거든요. 지금 댓글이 실시간으로 4,000분이 들어와서 막 글을 올리고 그래요? 있어요. 네. 있는데 김종대 의원 본인이 2년 동안 당해보세요 이런 말이고 노영이 맞는 말이다 이런 말도 있고 변 대표 잘한다 이러면서 또 이재명 사퇴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대체로 우리가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평론가들인데 댓글을 올리는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달리 다 각기 다른 의견이에요. 우리도 백가쟁명을 하듯이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고칠 거냐? 이재명이 좀 하면 좋겠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낯서라 정신 차리자 본질이 이런 것이다. 변 대표는 정권 퇴진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되면 이제 그 길도 무너지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못하자. 그래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아니,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정리하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어려웠던 시절에 김대중 총재가 지금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니까 와글와글 하던 그 야권판이 쭉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프레이밍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윤석열 심판의 시간인데 그 프레임이 안 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단결의 시간이다. 이 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 거다 하는 것들을 이거를 구도를 짜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최고 우선순위가 있으면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결단해 주는 겁니다. 그게 원래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권에서 지금 우리들끼리도 왜 혼란스럽느냐 하면은 이걸 누가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시급한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진용을 갖추고 우리가 돌파하고 진격해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이게 백화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친문이냐 친명이냐 뭐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들이 그냥 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봐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중심성을 못 가질 때요. 그래서 그 손자병법의 선승구전이라고 위대한 장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놓고 전투를 한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선승구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병법의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이고 이런 얘기조차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2년간 당해봤냐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책임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품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주신 의견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귀담아 듣겠다는 얘기지. 이 책임 정치를 수행하여 주체들은 그렇게 그런 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게 막말로 이제 정말 힘들다 그러면 리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안 해야 되는 거지. 내 힘든 걸 국민이 이해해라. 어림도 없는 얘기죠. 국민 자체는 선택하는 사람들일 뿐인데. 아니 그 기리의 김대중에 보면 강원영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DJ가 이제 그 동경에 납치돼서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몰골이 아닐 때 강 목사가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강원영 목사가 갈 때는 DJ가 이 말을 할 줄 알았대. 아 이젠 정치 못 하겠습니다. 저 이제 지쳤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죽을 뻔하니까 겁만 줘도 대통령이 물러나잖아. 그게 원래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이해해주고 싶어요. 근데 DJ를 만나니까 뜻밖의 말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민주 세력을 다시 긁어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강원영 목사가 이 사람 사람이 아니구나, 괴물이구나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그때 저기 뭐 독재 정권하고 그래도 말이 통하는 게 강원영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말 좀 잘 전해달라고 메신저로 부른 줄 알았더니 정반대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됐을 때도 처음에 망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자꾸 김대중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치적 상상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과거 선배들이 했던 역사 속에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겠다 희망을 못 만든다? 그럼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승리를 바래? 아니 우리 스스로 민주당을 지키고 야당을 못 지키는데 국민이 어떻게 지키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역사는 정치는 냉혹한 겁니다. 누구가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정치의 주체들과 같이 공유해야 될 결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결기라는 게.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윤석열 심판을 얘기해왔던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 그런 면에서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참 절절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분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아니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김종대 형님 말씀 들어보면 아니 좀 나와서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내가 잘못된 거는 이런 것이고 잘된 거는 이런 것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아요. 노 변호사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직접 전화해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런 게 좀 하라고. 아니 저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사실 예. 그분하고 만난 거는 옛날에 그 공간 경기도 청사 예. 거기서 패널도 한 20명 모아놓고 한번 그 이제 언론 관련해서 한번 그 1시간 정도 만나서 그때 저는 늦게 가가지고 20분 정도 이제 저기 멀리 떨어져서 한번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예. 그분하고 친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심정일까 그렇게 사실은 모든 걸 요구를 하지만 사실은 힘든 상황일 것이다. 이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원래 리더는 지금 김종대 의원 말씀이나 변희재 대표처럼 그런 덕목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결하는 게 맞죠. 아니 난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지금 있는데 뭐 때는 보고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을 믿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지금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이고 그래서 공천에서 지금 욕을 먹건 지금 분란이 자꾸 있든 말든 간에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한번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지금 스스로가 천명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꾸 이재명 대표만 자꾸 공격하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바라보고 이 상황의 지금 본질은 이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좀 돌려봅시다. 저라도 좀 그런 말을 좀 해보고 싶었다는 것이고 신문 세력이고 누구고 자꾸 자기네 이익만 생각해서 이 개판 싸움만 하고 이 나눠먹기만 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제발 좀 이기적으로 굴지 말아라. 너네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있고 된 거 아니냐. 니네가 지난 5년 동안 뭘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반성을 좀 해라.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정의당이 왜 2% 정당으로 전락했냐? 그러니까 5%는 됐는데 4% 5%는 항상 됐는데 왜 요즘 1, 2%에 갇혀버렸냐? 유호정 사태가 났을 때 아무도 떠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하니까 요즘 제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이제 공격받죠? 자중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말조차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슨 당이 무슨 어떤 그 패륜이 있고 배신이 있었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누가 책임자인지 거기에다 그 패륜의 내용이 뭔지 왜 얘기 못 합니까? 그러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또 그나마 5% 지지율이 또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 정의당 지도부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없었다,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됐을 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비단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는요,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저는 누가 뭐래도 비전 제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반딧불 만한 작은 희망에도 감동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사법투쟁이나 뭐나 이런 건 다 곁다리고 전부 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그때 소명과 비전을 내놨느냐 안 놨느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고지가 저 앞에 보여. 40일밖에 안 남았어 지금. 42일. 예. 지금입니다. 타이밍은 이때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결기가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두 사람들이 이제 전사를 자임하는
이런 어떤 그 태도들이 나올 때 위기에 빠진 조직을 구하고 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거지. 그거 없이 우리가 저기 선거에 이기길 바란다는 건 난 욕심이라고 봐요. 이외로 저기 유권자는 냉정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진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유능한 진보를 바라요. 최근에 민심의 트렌드를 보면 유능해야 돼요. 특히 너무 답답해요. 2030은 부동층이 거의 30%예요.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태도를 보고 찍어. 그러니까 이런 유권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어떤 디맨드, 수요가 있을 때 왜 우리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물쭈물 합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소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